자,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의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는데요. 한국경제TV 박준식, 정봉구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이 먼저 테이프를 끊을까요? 네, 제가 먼저 테이프를 끊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주가 바로 그 기업가 정신 주간이라는 그 주간입니다. 기업가 정신 주간이라고 하면 뭐 이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기업가의 정신을 되새기자 하는 면에서 출발이 되는데요. 지난 2008년에 시작돼서 올해로 이제 5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기업가들의 정신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지식경제부와 경제 5단체가 이제 공동으로 신설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어제 이제 KDI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3%로 이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소위 저성장 시대에서 극복을 위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구현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취업과 창업 관련 프로그램도 있어서 오늘 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특히 관심 가져볼 만한 프로그램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곧바로 이제 기업가 정신 주간 개회식과 국제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 코엑스에서 조금 이제 열리는 행사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업 창업 골드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무역협회의 주최로 열리는데요. 잠시 후에 이제 10시에 개막을 하고요. 재취업과 창업을 원하는 중견 전문 인력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컨설팅까지 해주는 행사라고 합니다. 네. 재취업과 은퇴 설계, 창업 등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양한 이제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요. 또 한쪽 채용관에서는 20여 개 업체가 이제 현장에 참가를 해서 그 구직자들의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요일에도 주목할 만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기업, 기업이 꿈꾸는 인재라는 주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 인사 담당 임원이 직접 이제 강연을 열고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주요 기업의 인재상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이 서강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데요. 인사 담당 임원이 이제 직접 나와서 강연을 한다는 것을 흔치 않은 기회니까 이 구직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같은 날 이번에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주최로 또 행사가 열리는데요. 네. 콘텐츠 창업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청년층의 창업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이런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가 이런 그 콘텐츠 분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콘텐츠 업종의 예비 창업자나 이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창업 시에 유의할 점이라든가 이제 맞춤형 창업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리는데요. 네. 또 눈여겨볼 만한 행사. 우리 지현 씨가 두 번째 테이프를 좀 끌어주세요. 네, 대한민국 벤처 창업 대전이라는 행사도 중소기업청의 주최로 열린다고 하는데요. 네? 이 행사는 목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요, 벤처 창업 컨퍼런스, 또 창업 기업 수출 상담회, 벤처 창업 기업 전시 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 이용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번 기업가 정신 주간에 맞아서 좀 이처럼 다양한 행사가 열리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좀 더 행사 소개돼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확인해 보시고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자, 요즘 1년에 절반 이상을 노는 실업자가 크게 늘어서 걱정이라고 하네요. 예,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갑자기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해서 문을 닫던지요. 아니면은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직장을 다니다가 쉬어본 사람들은 저도 잠깐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이 일주일 동안만 쉬더라도요. 이 좌불안석에다가 이러다가 내가 그 직장을 못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정말 그 직장을 가긴 가는 건가. 정말 속으로 별의별 마음이 다 드는데요. 네. 정말 이 직장을 다니다 쉰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오래 쉰다는 거는 더욱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너무 이게 오래 쉬게 되면 내가 다시 또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그 점 때문에 바로 걱정인데요. 10월 기준으로 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장기 실업자 수가 전체 실업자의 10.4%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숫자를 보면은요, 10월 달에 전체 실업자가 71만 8천 명이었는데, 장기 실업자는 7만 4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런 비중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이고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장기 실업자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초만 해도 6% 초반대를 유지했었는데 여름 지나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는 이 추이가 6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장기 지속되는 것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래 쉬면 다시 일하기가 쉽지 않을 테고요. 또 네.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오래 쉰 사람들을 받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업 기간이 이제 오래될수록 향후에 이제 재취업이 어려워지는 소위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도 이제 학교를 좀 오래 다녔던 편인데요. 그 면접에서 이제 제가 직접 받았던 질문이 왜 이렇게 학교를 오래 다녔냐. 그리고 이 휴학하는 동안에 무슨 공부를 했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얼마나 다니셨는데요? 저는 이제 9학기를 다녔는데 연으로 하면 한 9년을 다녔습니다. 9년이요? 오래 다니셨네요. 휴학도 많이 했고요. 또 졸업을 네. 늦추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 뽑는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을 한데요. 특히 아직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청년층의 실업이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 그 국가적으로도 소득 생산 등 경제 활력도를 크게 이제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인력에도 감가상각이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실업이 이제 장기화되기 전에 고용을 알선하거나 또 적절한 취업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젊은 층의 문제가 뭐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취업이 늦어질수록 그 먼저 취업한 사람보다 소득의 질 그리고 일자리의 질 여건이 이제 열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입직 소득이 낮으면 나중에 소득도 같이 낮아진다는 이론이 있다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장기 실업은 뭐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은 이게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봉호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은 아주 단순한 이론입니다. 만약에 30대 처음 입사한 사람하고 35세 입사한 사람, 그리고 25세 입사한 사람하고 네. 누가 더 직장 오래 다니겠습니까? 요즘은 퇴직도 빨라지는데요. 30살에 요즘은 입사를 해도요, 채 20년을 지금 직장을 다닐까 말까입니다. 그동안에 노후를 준비하는 거는 25살에 입사해서 50세 퇴직하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은 갈수록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당연하고요. 당연히 취업이 늦다 보면은 제일 또 문제가 뭐냐면 결혼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늦게 직장을 들어가서 언제 돈을 모아서 언제 집을 사고 언제 결혼 준비를 합니까? 당연히 결혼이 늦어지고요. 결혼이 늦어지면은 당연히 자녀 출산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뭐 초혼 나이도 늦어지고 첫 아이 출산도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수록 사회적 비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직장을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게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뭐 악순환입니다.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네요. 다음 문제로. 네, 이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연 씨가 준비하셨죠? 네, 지난 금요일에 이어지는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이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 세택에서 2012 공공기관 열린 채용정보 박람회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공공기관 취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참석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날 채용 박람회에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박 장관은 이날 채용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요. 고졸 채용을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는데요. 관련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네. 금요일 소식에서 지금 이어지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고졸 채용 지원 대사를 강력하게 이제 밝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박 장관은 이 고용부 장관 시절인 2010년부터 해마다 이 생사장을 찾고 있을 만큼 애정이 좀 강한데요. 이날 박 장관은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비중을 2016년까지 40%로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취업자 가운데 20%를 고졸자로 뽑을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또 차츰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고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날 고졸 채용 과정도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말 박 장관의 고졸 채용에 대한 식지 않은 애정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쭉 채용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고졸 채용을 진행하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고졸자들에게 적합한 업무를 미리 정한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고졸자를 채용하는 게 관행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자칫 학력차별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네. 박 장관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게 해나가겠다라는 뜻인데요. 고졸에 적합한 업무가 대졸자랑 다르다는 것 자체가 학력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좀 다 평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날 뭐 채용 박람회에서 좀 눈에 띄는 뭐 이벤트 같은 거 없었나요? 네, 이날 박 장관이요, 이 전광우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등 패널 등과 함께 열린 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네. 좀 사전에 녹화된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토크쇼 형식으로 문답을 좀 주고받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곳에서 자기 전공이나 적성을 알지 못한 채 묻지마 지원을 해서요. 네. 진학을 해서 대학 졸업 후에 또 후회를 하고 또 학원을 전전하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네네. 또 여기에 더해서 취업 후 필요한 교육을 받는 선취업 후 진학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먼저 취업을 한 다음에요. 나중에 해당 직업에 더 필요한 지식이나 뭐 기술 노하우가 필요하면 그때 대학에 진학까지 해도 늦지 않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정발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좀 팍팍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고졸 채용이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하네요. 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내년 공공기관에서는 15만 4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사회는 창의적인 좀 사고를 통해서 변화를 불러오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공기관에 취업하는데 알게 모르게 장벽으로 작용했던 뭐 시험 과목이나 면접 기준 등을 바꾸고 인턴 가운데에도 고졸자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구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게 결국 정답인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지름길은 없고 좀 자신이 준비될 때까지 좀 갈고 닦아서 준비된 구직자로 되도록 하는 게 왕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런 조언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네.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열린 고용 정책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새에 들어온 취업시장 안에 여러 가지 소식들 확인해봤고요. 오늘 세 분 내용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